어느 날 밤, 한 시골 의사가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길 위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거리마다 묘한 침묵만이 그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카프카가 그려낸 기묘하고도 섬뜩한 시골의 세계로 들어가려 합니다. 마치 현실과 꿈이 뒤섞인 듯한 그 길 위에서 의사는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까요? 카프카의 시골 의사, 그 혼란의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겨울, 깊은 눈이 소리조차 삼켜버린 밤이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죠.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급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발 와주세요! 저희 집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가 의사로 살게 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지방의 겨울은 그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공포였습니다. 그는 코트를 걸치며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이 외딴 곳의 환자들을 위해 길을 나서야 하는가?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마치 당연한 듯 그에게 의술을 요구했고 그 요구는 계절도 시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유독 다급한 요청이었습니다. 의사는 빨리 환자에게 가야 했지만 마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의사의 말은 얼어 죽었고 새 말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 폭설 예보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동수단을 제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외양간 문 앞에 서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말을 찾아야 했지만 외양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갈 수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나 소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그의 양심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빠져 문에 손을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땅을 파헤치고 나온 것처럼 거칠고 수상한 모습의 하인이 돼지우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하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외양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명 없었던 두 마리의 크고 튼튼한 말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대했고 오히려 어둠이 형체를 가진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들의 눈은 깊고 검게 빛났고 인간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그것이 기적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하인은 그의 곁에 있던 하녀 로자를 붙잡았습니다. 로자는 놀라며 몸을 숨기려 했지만 하인의 팔은 이미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소리치며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조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묻는 표정으로 로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말들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는 폭설을 가르며 비현실적 속도로 움직였고 의사는 로자를 남겨둔 채 떠난 죄책감 속에서 몸을 굽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의사다. 하지만 나는 삶을 고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삶이 강요하는 의무에 끌려다니는 자인가? 그 말들은 마치 길을 알고 있는 존재처럼 어둠 속을 끝없이 달렸고 의사는 아무런 제어권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무력한 인간으로서의 현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환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그를 향해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눈보라 속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추웠고 집안 공기는 무겁고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환자의 부모는 거의 울먹이며 그를 안내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어 보였고 눈빛은 지친 듯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가까이 다가가자 소년은 생각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냥 놔두세요. 의사는 생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환자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오히려 자기 고통의 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맥박을 재고 몸 곳곳을 살피며 진찰을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는 환자가 억지로 병을 만들어 가족을 속이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환자의 반응과 그의 눈빛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다시 환자를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의 몸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으로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옆구리에는 장밋빛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치 칼로 벌린 듯 깊은 상처가 드러났고 그 안에서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의학적 부상이 아니라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남은 흔적이었고 존재의 고통이 몸으로 드러난 형태였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땅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분노, 희망, 강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상처를 보고도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 상처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이미 의미를 완성한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위해 로자를 낯선 마부에게 강탈당하고 환자도 치료할 수 없는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그는 마치 의사라는 직업이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요구받는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치료해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것이니. 의사는 점점 군중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문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치료해야 한다. 그가 왔다면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더니 의사의 옷을 벗겨 환자의 침대에 함께 눕혔습니다. 소년은 시골 의사에게 자신을 치료하지도 못하면서 죽어가는 자신의 잠자리만 좁힌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시골 의사는 소년을 달래 재운 뒤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 채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그는 반쯤 벌거벗겨진 상태로 마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수치와 피로, 무기력은 그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말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더 길었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눈과 바람은 그의 살을 찔렀고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능한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역할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나? 얼마 후 그는 집에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로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집은 낯설었고 그는 더 이상 이곳의 주인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나의 진짜 병은 사람들의 끝없는 기대 속에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의 의식은 그들의 눈빛, 환자의 상처, 군중의 노래, 로자의 울음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는 듯 했습니다. 이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다. 나는 부르고 달리고 실패하고 또다시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카프카의 시골 의사는 단순한 의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밤중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위에서 의사는 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겉으로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가족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길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은 점점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의사는 길을 나서는 순간부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마차, 끝없이 이어지는 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은 단순한 외부적 어려움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 불안과 긴장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닮아 있습니다. 또한 시골 사람들의 묘한 침묵과 비현실적인 요구는 인간 사회의 부조리와 소통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려 하지만 주변 환경과 사건들은 그를 방해하며 결국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카프카는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후반부에서 의사가 맞닥뜨리는 불가능한 선택과 비현실적 상황은 단순한 이야기 장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불확실함과 삶의 부조리를 강조합니다. 마부가 로자를 탐하려는 장면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야비하고 불손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카프카는 이를 통해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와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부는 힘과 욕망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여 의사와 로자를 통제하려 하고, 이는 인간이 사회적 구조와 외부 세력에 얼마나 쉽게 휘둘릴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환자의 상처는 단순한 육체적 병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내적 고통과 상실, 사회적, 심리적 억압을 상징합니다.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려 하지만 그 의미가 담고 있는 문제의 깊이는 물리적 치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카프카는 삶의 고통과 불확실성, 책임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의사의 옷을 벗기고 환자 옆에 눕게 만드는 장면은 인간 존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의사는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벗고 환자와 동일시되며 연약함과 책임을 공유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강제는 개인의 자유가 부조리한 사회적 요구와 집단 압력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결국 시골 의사의 사건과 상징들은 단순한 이야기의 재미를 넘어 인간 내면의 불안, 삶의 부조리, 사회적 구조 속 무력감과 책임 문제를 탐구합니다. 마부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환자의 상처는 모두 인간 존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그를 통해 카프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카프카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삶의 불확실성을 넘어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과 인간관계의 깊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시골 의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단순히 문학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책임 있는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완벽한 답이 없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책임입니다. 둘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작은 도움이라도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사회와 연결되고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편한 길, 사람들이 가는 길 대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것, 내 마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외롭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게 되고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되며 무력감 속에서도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카프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더라도 당신의 삶만큼은 의미 있게 선택하라.
오늘 소개한 시골 의사가 여러분에게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성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